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 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저는 지금 신촌 캠퍼스에서 다소 구석진 곳에 위치한 언더우드가 기념관 안에 앉아 있습니다. 2016년 11월 말에 접했던 화재 소식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문화재청은 이곳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 발표하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곳이 근대기 서양식 주택의 독특한 양식을 띠고 있고 연세대학교의 역사적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곳은 서양식 주택이라는 건축학적 의미 혹은 단순히 캠퍼스 곁에 오래 있었다는 의미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엄연히 이곳은 누군가가 최선을 다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 돌아와 고된 몸을 누이며 안식과 평화를 누렸던 소중한 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랜 세월 속에 그 온기를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조금만 이곳에 머물면 이곳으로 가던 이 집의 식구들이 조금씩 느껴지는 듯 합니다. 이곳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2세이신 원한경 선교사님의 가정이 사셨던 집입니다. 원한경 선교사님은 이곳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 외국인 학교에서 교육 선교를 펼치시던 에델반 와그너 선교사님을 만나 1916년에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정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혼자 보내신 원 선교사님에게 가장 큰 바람 중 하나는 슬하에 많은 자녀를 두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해에 원일한 박사님을 낳으시고 1919년에는 쌍둥이신 원요한, 원재한님을 얻으셨습니다. 많아진 가족들을 위해 교정 근처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지신 때가 아마 이때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927년에 그 꿈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당시에는 서양식으로 2층 집을 지으시고 입주하셨는데요. 그 해에 사남이신 원득한님을 29년도에 막내 따님이신 원은혜님을 바로 이 집에서 얻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곳을 뛰어놀며 행복한 한때를 보냈을 자녀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1934년부터 연희 전문학교의 3대 교장으로 학교를 위해 힘쓰셨던 선교사님의 삶을 감안하면 가족들과의 오붓한 시간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하는 우려도 남습니다. 선교사님의 학교를 위한 헌신은 일제의 강제 추방으로 끝을 맞는 듯 했습니다. 1941년 원한경 선교사님은 아들 원일한 박사님과 함께 6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끝내고 아프리카로 강제 이송되셨다가 포로 교환으로야 미국으로 귀국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945년 광복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미 군정청 고문으로 활동하시며 연희전문학교의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 집에서의 일상이 회복되던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1949년 3월 17일 불행하게도 이곳은 선교사님 가정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의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에델반 와그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부인들의 모임을 주선한 날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날 초대받은 저명 인사를 해야 하고자 좌익 청년들이 잠입하였고 의도치 않게 어에델 선교사님이 그들이 쏜 총탄에 맞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은 가족들의 아픔과 상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해 12월 원한경 선교사님은 요양차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는 선교사님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선교사님은 그해 10월 다시 한국을 찾으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마음과 몸을 이끌고 부산에서 미국 심리전의 민간 고문으로 활약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건강을 돌보지 않으셨던 선교사님은
1951년 2월 20일 61세의 일기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1952년 당시 저희 학교가 북한군에 의해 사용되고 있던 상황에서 언더우드가의 온기와 추억이 깃든 이 집은 유엔군의 폭격으로 허무하게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원한경 선교사님의 장남 원희란 박사님의 노력으로 1955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전 가옥이 2층 집이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집의 2층은 다락방 형태를 가진 모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1974년 원희란 박사님의 뜻에 따라 연세대학교에 기증되었고 2003년부터 지금의 언더우드가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95년간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집과 이 마당에서 일상을 맞이하셨을 원한경 선교사님은 이 집에서 선교사로, 교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미래가 이 가정에 다가올지는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사랑을 실천하기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기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이 가정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의 신앙과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일을 했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기대로 사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나의 삶의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안타깝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언더우드가 가족분들이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지셨다면 에델 선교사님이 피살되셨을 때, 원한경 선교사님이 과로로 돌아가셨을 때, 이 집이 허무하게 폭격으로 전소되었을 때 이 집을 다시는 찾지 못했을 것이고 원희란 박사님께서도 이 집을 재건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더우드가에는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는 신앙이 이 가문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매번 조선으로, 한국으로, 연세로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던 힘이자 신앙이라 확신합니다. 이곳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상실해가는 연세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다시 필요한 불구하고의 신앙을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교목님 말씀에 이어서 언더우드가 기념관, 언더우드 주택에 대해서 좀 건축학적인 측면에서 이곳이 어떤 공간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의 서쪽 언덕 숲속에 위치한 굉장히 고즈넉한 공간에 있는 이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1927년 연희전문학교의 제3대 교장이었던 원한경이 건축한 교수 사택입니다. 연희전문학교는 초창기부터 캠퍼스 안에 교수와 조교, 직원,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거주 공간들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1917년 만들어진 최초의 마스터 플랜이나 19년에 수정된 마스터 플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백양로를 중심으로 한 평지인 중앙부에는 교실 건물들이 쭉 들어서 있고요. 그 교실 건물들을 둘러싼 언덕, 숲속에 지금 보시는 이런 숲속의 언덕들에는 교수 사택들을 비롯한 기숙사와 직원 사택들을 쭉 배치하였습니다. 동쪽 언덕에는요, 현재 총장 공간으로 사용 중인 밀러 주택을 비롯한 사택들이 이렇게 오솔길을 따라서 들어섰고요. 이쪽 서쪽 언덕에도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약 10여 채의 교수 사택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어진 것은 지금 남아있는 언더우드가 기념관인 언더우드 주택이 유일한 것입니다. 언더우드 주택의 최초 모습은 현재와는 다소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하층이 있고요. 1층이 있고 그리고 도머창이 있는 다락층이 있는데요. 원래는 2층의 건물이었습니다. 다른 교수사택들이나 아니면 교사 건물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 역시 인근에서 가지고 온 석재를 이렇게 보시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쌓여 있잖아요. 그런 걸 막돌 쌓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막돌 쌓기하여 마치 숲속에 있는 작은 농가풍의 주택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커다란 잔디밭이 있고 여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네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사교할 수 있는 그런 잔디밭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가족주택, 서양식 가족주택의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전쟁 당시의 폭격으로 인해서 지붕 부분과 2층 부분이 파괴되었고 그 이후 1973년 원환경의 아들이었던 원희란이 해당 부지 및 주택을 학교에 기증한 후 2003년에 개축하여 사용하다가 아쉽게도 또 2016년에 한 번 화재가 발생하여 또 한 번의 개축을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이 건물을 계속 지키고자 한 노력들 그리고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한국의 주요 근대 주택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더하여져서 지금은 언더우드가 기념관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내용들을 전시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20세기 초중반 한국에서 생활한 선교사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이셨던 언더우드 가족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머물렀고 생활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근원 되신 구원의 하나님, 기쁘고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조건을 주셔서 그러므로 감사하는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